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삼성 SDI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상승하고 어떤 때에 하락하겠습니까? 단순히 1분기 실적만 잘 나와서는 이게 좋은 그 시각이 나와줄 수는 없겠죠. 이 1분기를 토대로 해서 2분기 때도 잘 나와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풍겨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분기 진짜 잘 나왔는데 이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라면 이건 주가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삼성 SDI는 이런 실망보다는 기대가 더 많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1분기 실적 설명회가 있었는데 요거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잘 봐주시고 항상 이제 저희 삼성 SDI 주주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구독하신 분들은 뭐 좋아요, 뭐 댓글 한 번씩은 달아주시면 굉장히 저도 힘이 날 것 같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4월 28일 날 있었는데 사실 분기 실적 발표 일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 한국 기업들은 보통 이 분기가 끝나고 나서 그 한 달 안에 이 잠정 실적을 내거든요. 4월 28일이면 1분기가 끝나고 얼마 만에 28일 만에 발표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만 뭐가 의미가 있냐면 실적이 좀 안 좋을 때는 조금 발표 미루거든요. 계산기 한 번 더 두드려 보고 이제 IR 멘트 좀 가다듬고 자신 있을 때는 빨리 이제 시장에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번 분기를 자신 있게 내놨다라는 1차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벤츠 최근에 이제 계약도 있었지만 요 계약 이후 한 8일 만에 지금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 갖고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끌고 가려는 이런 IR 전략이 엿보입니다. IR 굉장히 잘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주목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볼까요? 이 가로축이 이게 이제 2025년 1분기, 2025년 4분기, 그리고 26년 1분기. 그러니까 1년 전이랑 어떻게 됩니까? 직전 분기랑 그리고 이번 분기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 세 개를 한눈에 좀 비교를 해 줬어요. 먼저 매출이 이게 3조 5,764억 원. 1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습니까? 3조 1,768억 원인데 여기서 12% 12.6%가 증가했어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원래 이제 1분기 자체가 좀 계절적인 비수기라서 그런 탓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1분기 때 재고 조정이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6%에 대한 증가는 진짜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이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자, 영업이익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세모된 게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마이너스 1,556억 원, 6억 원 이래 갖고 이제 적자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1년 전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 4,341억 원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적자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어요. 거의 대략 한 64% 정도 축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막 출혈이 나 갖고 응급실 갔던 환자가 1년 만에 출혈이 3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회복 중이지만 방향성은 분명하게 좋아지고 있다. 좀 나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이 에비타가 좀 중요한데 지금 에비타가 올해 이제 1분기 보면 4,280억 원이 됐습니다. 1년 전 666억 원에서 무려 얼마 증가했습니까? 542.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초보 이 주린이 분들은 이 에비타가 뭔지 이걸 좀 설명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무형자산상각비를 다시 더해준 숫자인데 쉽게 말해갖고 이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를 보는 지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비유를 또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빌딩을 하나 사갖고 임대업을 한다고 쳐봅시다. 임대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빌딩 매입 비용을 30년에 걸쳐서 매년 비용을 빼거든요. 그것이 감가상각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년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빌딩을 살 때 한 번에 다 낸 거니까요. 그래서 회사 통장에 실제 들어오는 현금을 보려면 이걸 봐야 돼요. 에비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헝가리, 뭐 미국 쪽에 엄청난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재용이 형님이.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고 나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투자한 거를 빼고 나면 현금 창출에 대한 요런 능력이 542%가 폭증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어떤 의미냐면 회복의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영업이익을 보는 것보다 에비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이제 삼성 SDI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바로 에비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당기순이익을 좀 봐야 되는데 당기순이익은 이제 회사 전체가 번 돈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보게 되면 이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주들 몫이에요. 삼성 SDI 주주들 몫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친구랑 이렇게 5대5로 치킨집을 차렸어요. 치킨집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친구 몫으로 500이 떨어지고 여러분들 몫으로 500이 떨어지죠. 요게 이제 지분 순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탈렌티스랑 합작 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익이 나게 되면 이 합작 파트너 목, 그러니까 회사 전체로는 흑자지만 삼성 SDI 주주 입장에서 아직 적자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적자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흑자 전환은 했다. 단기 순이익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EPS 같은 거 볼 때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요 순이익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은 이게 지배 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이제 플러스로 되는 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분기 이게 마이너스를 떼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삼성 SDI는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선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무 상태표는 좀 짧게 보자면 자산이 지금 44조 5천억, 작년 말보다 해서 2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조금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아무튼 손익계산서로 봤을 때는 지금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에 있어서도 적자 축소가 나왔다.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고 하지만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다. 그리고 에비타가 괄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분야, 전자재료 분야, 뭐 이런 이 그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ESS, 휴대폰 같은 데 들어가는 그 배터리고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만들 때 쓰는 뭐 화학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지금 전자재료가 사실 배터리 비해서는 좀 낮긴 하지만 배터리가 어떻게 봤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배터리 매출도 역시 지금 2025년 1분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많이
마찬가지로 전자재료 역시도 지금 1959억 원에서 2220억 해 갖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갔지만 그래도 비수기인 점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지난해 분기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캐즘 구간에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그 빈자리를 이런 ESS, AI 데이터 센터양, 이런 UPS, BBU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뚜렷한 회복세를 이제 보여주면서 매출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BBU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백업 유닛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요거 정전 나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배터리로 백업을 두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매출 비중은 작아도 전자재료 쪽도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 ESS 성장 가속화에 대한 기반 강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미국 ESS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난 PFE, LFP 소재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난 PFE는 이게 화학 물질인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환경 규제를 막 하다 보니까 막 못 쓰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안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LFP에 들어가는데 요거를 이제 빼고 이제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PFE 안 쓰는 LFP 공급망에 대해서 미리 구축한다는 것은 어쨌든 환경 규제가 강화될 때 이런 경쟁사들이 휘청거릴 때 혼자 살아남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신규 고객 확보, 신규 프로젝트 수주 해갖고 최근에 이제 벤츠 공급 계약 있었죠. 이게 지금 사실 회사 IR 자료에 이게 등재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1분기로 봤을 때는 최대 성과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서 이제 머세이드 벤츠 공급 계약 체결 플러스 신규 메모리 업체 반도체 패키징 소재 진입. 이게 이제 전자재료 쪽 얘기인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도 새로운 고객을 뚫었다라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데로 새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수요 폭증으로 인해 갖고 이런 패키징, 메모리 패킹 소재가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보니까 요거 지금 신규 메모리 업체 반도체 패키징 소재 여기에 이제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HEV용 원형 배터리 프로젝트 수주. 그러니까 HEV가 뭡니까? 하이브리드 전기차죠. 그러니까 풀 EV가 아니고 엔진이나 배터리랑 같이 쓰는 거. 그러니까 사실 HEV 시장이 지금 사실 EV보다는 지금 훨씬 더 안정적으로 크고는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 SDI가 원형 배터리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뭐 EV에 대한 이런 캐즘도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수 있고 좀 포트폴리오 다양하죠,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리고 요거 진짜 중요해요. 피지컬 AI용 전고체 리튬 메탈 솔루션 미래 기술력 경쟁력 강화 솔리드 스택 해갖고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했다. 자, 뭐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이런 옵티머스라든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가볍고 안전하고 오래가는 배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존 배터리,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액체 전해질이라서 약간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고체는 고체 전해질이라서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에너지 밀도도 높아요. 그러니까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이제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머노이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삼성 SDI가 선점하고자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벤츠 CEO가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이 있고 삼성 SDI를 비롯한 파트너들과 막 대화 중이다. 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전고체 기술이 이미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공개될 정도로 무르익었다라는 부분이고, 차량용은 시간 문제라는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튬 메탈 배터리 성능 개선 솔루션 도출. 요거는 이제 리튬 메탈은 사실 전고체 다음 세대 배터리입니다. 이미 그 다음 세대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즈니스 아웃룩 해갖고 이제 전망을 좀 적어놨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보자면, 전방 시장의 성장세 하 점진적인 실적 개선 전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이제 EV. 유럽은 주요국 보종 확대로 볼륨 모델 중심의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내연 기관차 TCO 상승에 따른 전기차 수요 모멘텀에 대한 기대. TCO라는 것은 Total Cost of Ownership이에요. 그러니까 차량 총 소유 비용이에요. 차값만 보지 말고 이런 기름값, 유류비라든지 이런 보험, 세금, 수리비까지 합쳐서 5년이나 뭐 10년 동안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요즘 기름값 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뭐 주유소만 가면 2,000원씩 내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1리터당.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계속해서 좀 세금이나 뭐 환경 부담금을 계속 올려버리니까 결국 EV를 안 사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EV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뭐 이런 거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신규 프로젝트 양산, 가동률 제고로 턴어라운드 기반 마련한다. 볼륨 PJT 수주 추진하고 있다. 뭐 이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지금 이제 짓고 있는 이 헝가리 미국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단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은 100% 돌릴 때 마진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진짜 흑자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번 이제 소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 여기 데이터 건설 수요 강세로 BBU, 뭐 전동 공구 중심의 수요 성장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M 모빌리티 레저용 하이엔드 모델 중심의 성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전기 킥보드 같은 거,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고급형 전동 뭐 자전거가 지금 대박 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도 삼성 SDI의 강점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중요하죠. ESS 이게 중요하죠. 미국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신재생 연계 전력용 UPS 수요 지속 성장. 국내도 중앙 계약 시장 지금 몇 조 했죠 최근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기대 확대 전망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ESS에 대한 수요가 지금 EV 수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미국 현지 양산을 지금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뭐 이 골드러시 시장에 참전한다는 거예요. 이 단기 실적에 가장 좀 커다란 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나 태양광은 24시간 일정하게 안 나옵니다. 태양광은 밤에 안 나오고요. 원전도 정비 들어가면 멈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이런 거대한 배터리 저장소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ESS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재료.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디스플레이 OLED, 그리고 폴더블, 뭐 이런 쪽, 뭐 게이밍 모니터, 뭐 다 잘 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사방으로 지금 호재가 들어와주고 있다. 지금 4개 사업 전부 다 잘 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삼성 SDI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아까 전에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 4분기 때 좀 일회성 호재가 있게 되면 좀 마진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환율이 좀 유리했다라거나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왔다거나 뭐 재고 평가 이익이 낮다거나, 그러니까 4분기에 대한 이런 매출 총이익에 대한 이런 21%, 이게 뭐 이건 사실 이거는 우리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주가도 여기에서 큰 반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1분기 16.4%는 이건 진짜 찐으로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금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이 굉장히 좀 개선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마이너스 3,243억 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분기 만에 281억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적자 축소가 많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우리가 흑자 전환이라는 단어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오늘 주가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재무 상태표를 우리가 좀 볼게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 딱 두 가지 잡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산이 빠르게 좀 늘고 있어요. 자산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40조에서 2분기 말 41조, 3분기 42조, 그리고 지금 1분기가 44.5조. 약 한 1년 사이에 한 3조 8천억 원 정도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비유동 자산 30조에서 어떻게 되나? 35조까지 한 4조 5천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공장이랑 이런 설비예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회사가 적자를 보면서도 공장 짓는데 얼마를 썼다? 4조 5천억을 쏟아붓고 있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를 줄이죠. 근데 삼성 SDI는 거꾸로 했습니다. 이거는 곧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결정을 잘한 거예요. 그로 인해 갖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벤츠 뭐 계약부터 시작해 갖고 지금 ESS 미국 수주 확대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미래에 베팅을 한 부분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재고 자산이 이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2025년 4분기 때 2조 9,363억 원에서 3조 3천억까지 늘었다. 자, 보통 이제 뭐예요? 재고가 늘면 그렇게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인다.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저도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원두를 보통 이제 일주일치만 사놓는데 갑자기 제가 한 달치를 사놨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커피가 안 팔려서 재료가 남는다. 아니면 두 번째, 다음 달에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왜냐하면 지금 날씨도 좋고 하니까 경치 좋은 카페가 굉장히 인기를 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다. 이게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그럼 삼성 SD는 어디에 가깝겠어요? 후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고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다음 분기에 더 잘 팔릴 것을 대비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벤츠 양산 준비라든지 ESS 출하 확대라든지 BBU 납품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놔야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출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재고 자산을 우리가 좀 다음 분기 매출에 대한 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 팁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재고 자산에 대한 증가를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요 정도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삼성 SDI 좀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 SDI라는 회사는 지금 미래에 지금 베팅을 제대로 잘 했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오늘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지금 SN경제연구소 제가 운영하는 지금 회사인데 지금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라는 문구로 해서 제가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갖고 다양한 종목들도 잡아보시고 그리고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공지사항 한번 읽어보시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좀 비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최대한 절제된 상황에서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오셔갖고 좀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손절도 저희가 표시를 하고 있어요. 손절도 표시를 하고 있고 항상 우리가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 더 많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좀 가이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셔갖고 여기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여기 텔레그램 SN경제연구소 무료 체험 정보방 여기 이제 들어오셔갖고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